자, 이제 290페이지. 밑에 그 환지 예정지. 자, 그거 볼게요. 환지 예정지. 그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이제 환지, 토지 소유자가 교환받을 새 토지요. 요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그래서 이름이 환지 예정지라고 그러죠. 환지 예정지. 그래서, 자, 우리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 공사하는데요. 환지 계획에 인가가 떨어져 갖고 공사하는데 먼저 반이 공사가 끝났어요. 나머지 다 끝나려고 그러면 한 1년 넘게 남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다 끝나가지고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먼저 공사 끝난 구간에 토지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낭비야, 낭비.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시행자 토지 소유자 A한테 당신이 환지 받을 땅이 요건데 요거 언제부터 미리 쓰고 계세요?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시행자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토지 소유자 환지 받을 땅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알려준다 그래요. 통지해서 환지를 미리 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고 하고요. 이 예정지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죠. 임의적.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볼까요? 맨 위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인 절차요. 그 밑에 보세요. 3번. 예정지 지정 절차에서 가로 2번 봐요.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그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개별적으로 뭐한다? 알려준다. 개별 통제해갖고 그때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과입니다. 가로 1번. 환지 예정지,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 미리 뭐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정지에서는 키워드가 딱 이거예요.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용 수익권이 이동. 자, 이게 항상 예정지에서는 키워드.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그래서 풀어갖고 얘기하면요.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이 종전 토지는 이제 공사 끝나갖고 없어졌으니까 사용 못해요. 대신 환지 받을 땅, 환지 예정지를 미리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 수익권이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예정지는 항상 언제까지만 효과를 갖는 거냐?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잠깐만 그 효과를 갖는 것이 예정지라고 그래요. 이유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에 이제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항상 예정지라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잠깐만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 사용 수익권이라는 것은 뭐의 내용이요?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크게 사용수익권 또 처분권 이 두 개의 권능으로 구성된다. 민법에서 배웠죠. 근데 처분권은 이동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종전 토지에 있고 예정지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런 토지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이 나눠진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법적으로 내 땅이죠. 팔아먹을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 거꾸로 환지 예정지는 미리 쓸 수는 있는데 아직은 내 땅으로 된 게 아니죠. 처분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예정지의 처분권까지 다 취득하게 되는 건 언제일까?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땅이 될 거니까 미리 뭐만 하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미리 쓸 수만 있게끔 지정해 주는 것이 예정지. 그래서 절대 이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소유권이 이동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의 일부인 사용수익권 요것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사용수익권만 이동시켜 갖고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사용수익권 이동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또 있죠.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소유권이 또 이동하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뭐는?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가 이제 채비지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예정지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행자가 이 채비지라는 땅은 사용, 수익, 처분까지 팔아먹을 수도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왜 그럴까? 채비지라는 것은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시행자 하루라도 빨리 팔아먹을 수 있게끔 사용, 수익, 처분까지 시행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무에서 예정지 정하는 목적은 요거예요. 시행자가 채비지 미리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예정지 절차가 있어갖고 시행자가 미리 채비지를 처분합니다.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 요 자는 매입한 채비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 매매,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를 마치면? 등기하면 바로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비지의 예외가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게 이제 사용수익권이 이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부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행자 정해주니까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몇 절? 그 공고 다음 날까지 그러면 안 돼요.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럼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어디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밑으로 갈까요? 가로 2번. 자, 우리 이제 수인 의무. 수인 의무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될 의무죠. 자, 환지 예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밑에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그 밑에 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종전 토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 되는 수인 의무가 부과돼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종전 토지의 소유자 A라 그래. A. 그 예정지가 지정되면 A는 이제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쓰게 되죠. 그런데 자, 이 종전 토지의 B라는 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갖고 사용하려고 들어와요. A가 내 땅이니까 너 쓰지 마라. 이거 방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자기는 예정지 가서 쓰면서 이거 내 땅이니까 너 쓰지 마라. 이러면 안 돼. 땡깡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없어요. 그래서 종전 토지를 다른 사람이 예정지로 지정받아갖고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죠. 방해해서는 안 되는 수인 의무라는 것도 부과가 되고요. 또 넘겨보세요. 바로 3번 채비지 거다 별표.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까지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유권 취득해서 미리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가로 4번, 가로 5번. 이게 다 이제 임차권자 등 있을 때 권리 조정한다 그래요. 가로 4번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밑에 줄 끝에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종전 토지의 소유자 A가 갑한테 임대차 설정해갖고 갑이 임차권자야. 임차권자로서 종전 토지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임차권자. 그런데 자, 환지 예정지라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사용 수익권 이동한다 그랬죠.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자, 임차권자도 종전 토지가 아니고 이제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임차권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도 그대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 예정지는 위치, 면적, 환경 다 달라지겠죠. 더더군다나 땅값 뭐가 더 비싸겠어요? 종전 토지하고 예정지는 공사 끝난 땅이니까 훨씬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땅값 올랐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쉽게 임차인에게 차임 올려줘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달라진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는 권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정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차임 증감 청구권은 저 민법에서 형성권이라고 배웠어요? 청구권이라고 배웠어요?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주거나 내려줘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차이는 차임 올려주기 싫으면 계약을 해지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일단 종전 토지와 예정지의 달라진 사정에 대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요걸로 해결되면 끝나는데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밑에 가로 5번.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지역권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종전 토지는 농지. 임차인이 배추농사를 지은 땅이었는데 자, 예정지 받은 땅은 농지일까 대지일까? 이거 공사 끝난 거니까 대지가 되는 거죠. 대지. 대지는 건물 올릴 땅인지 농사 못 져요. 그래서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괜히 임대차 유지할 이유가 없죠. 나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보증금 빼줘야 받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보증금 원래 누가 빼줘야 된다? 임대인. 그럼 내일까지 나갈 테니까 보증금 1억 해주세요. 야, 그러면 내일까지 임대인이 1억 척 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못 내주면은 쓸데없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만 유지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럼 임차권자 피해를 보는 거니까 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손실보상의 청구를 다 돈 많은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해 줄 것을, 거기서 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증금 등에 반한 청구를 다 뭉뚱그려 갖고 손실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문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시행자한테 보증금 빼줘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 자, 손실을 보상해 준 시행자, 즉 보증금을 대신 내준 시행자는 원래 줘야 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권리 조정 뭐 할 수 있다고요? 일단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또 아예 목적 달성 안 되면 계약을 해지, 보증금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권리 조정은 며칠 내 하는 거냐? 60일 내 하는 거. 60일 지난 다음에는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위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동그라미 60일이 지나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없죠. 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하고 환지 처분이 나오는데요. 환지 예정지 역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또는 60일이 지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환지 처분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환지 처분 이렇게 써놨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이런 권리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60일 내 이런 권리 조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부터 옆 페이지로 갑니다. 옆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6번 사용수익의 정지. 그럼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이 말이 뭘까?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세요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가세요. 나가라 하는 거를 사용수익 정지. 그럼 우리 원래 예정지라는 것은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게끔 사용수익권을 이동시켜 주는 건데 거꾸로 이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는 거는 이제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 그렇죠? 거기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가세요. 이제 토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대요. 왜 그럴까? 환지 부지정은 환지를 지정 안 했다. 그럼 이름에서 하여튼 이름을 잘 봐주시면 돼요. 환지 예정지,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근데 환지 부지정은 환지가 없네요? 그럼 예정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환지가 없으니까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예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한테는 나가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네요. 환지 부지정은 돈을 미리 계산해 준다. 즉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돈을 미리 줬으니까 예정지 정하면서 나가세요. 사용수익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돼야죠. 내일 나가세요.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밑에 계속 보면 자, 시행자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려면 적어도 30일 또는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 30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95페이지로 갈까요? 중간에 8번, 가로 1번에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사용수익 할자가 얻게 된 토지는 그 밑에 줄 끝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일단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환지 예정지에 관해서 쫙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게끔 환지를 미리 쓸 수 있게끔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준다. 이게 원칙. 그런데